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매출을 냈느냐, 이 과정이 몸과 머리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로직이 바뀌어서 내 제품이 날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새로운 제품을 소싱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매출을 내실 수 있겠어요? 나만의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소싱부터 상세 페이지, 외부 유입, 모든 기획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성실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에 제 근황, 그리고 위탁 판매를 이제 1년 정도 하면서 제가 좀 느낀 여러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고 들어온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제품으로 5달 합산 매출 2억을 넘겼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위탁 판매를 하는 방식은 남들도 다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한 개 소싱을 합니다. 소싱을 한 후에 상세 페이지 그리고 썸네일을 차별화해서 내 제품처럼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품이 씨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들 하시는 닭등이라고 하죠. 이제 닥치고 등록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씨앗을 100개 뿌리고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방법이랑 반대가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씨앗은 단 1개만 뿌립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1개를 뿌릴 때 뿌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물을 주고 해가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놓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한 씨앗의 꽃을 피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닭등을 하시거나 대량 등록을 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영상입니다.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한 개 제품을 소싱해서 매출을 내고 싶은 대표님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 저의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사업자는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토어도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토어들에서는 뭐 다양한 브랜드들의 총판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건기식도 이제 스타트를 좀 끊었습니다. 한 사업자로는 순수익으로 1000에서 1500, 적을 때는 월 순수익 400에서 500 정도 이제 안정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보다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좀 많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중순부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도 시작을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방법을 넘버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매 사이트에서 신중하게 제품을 소싱한다. 두 번째, 주문을 해서 직접 사용을 해본다. 그리고 제품 촬영을 한다. 제품 촬영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서 차별화를 준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차별화는 도매 사이트랑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옵션 그리고 추가 상품, 판매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짠다. 네, 다양한 외부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증진시킨다. 제 방법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제품을 올려서 A부터 Z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진짜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 소비자들한테 잘 먹히면 단 한 제품으로도 정말 폭발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작년 11월에 생각을 했어요. 7, 8월 달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가격 비교, 브랜드 카탈로그 막 이런 네이버 로직도 많이 바뀌었고 되게 불안정한 시장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기존에 있는 제품들 말고 정말 처음부터 바닥부터 제품을 새롭게 소싱을 해서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겨볼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저를 좀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새로운 제품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3달 동안 4개의 제품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1.5개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1860만원, 12월 달에 3450만원, 1월 달에 4270만원, 이렇게 3달 동안의 매출을 합쳐서 약 1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마진은 한 25%에서부터 70%까지 다양하게 두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달 동안 좀 확실히 느낀 거는, 남들 다 소싱할 수 있는 도매 사이트에서 남들이 다 팔고 있는 똑같은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해도 내가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정말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를 정하는 겁니다. 특히 초보셀러 분들이 방황하는 부분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좋은 상품을 찾아서 이 카테고리, 저 카테고리 이제 기웃기웃 하다가 컴퓨터에 앉아서 한 4시간, 5시간이 지나갑니다.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소싱을 하고 제품을 올려보려고 하니까 누구는 닭등을 하라 그러고 누구는 상세 페이지를 만지라 그러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식도 보면은 그런 매수 타이밍 그래프가 있잖아요. 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주식이다 라고 이제 그런 말도 있듯이 저 또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소싱을 하기 좋아하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그래프만 따라서 소싱을 합니다. 물론 저도 제품을 올리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실패할 확률이 낮은 겁니다. 두 번째, 직접 써보고 촬영하는 겁니다. 저는 제품을 직접 써보고 촬영합니다. 제가 나온 인터뷰 영상 중에 뭐 탐구생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깔끔하고 예쁘고 뭔가 세련된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품을 내가 써보고 직접 판매하는 그 감성을 이 상세 페이지에 넣는 겁니다. B급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감성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차별화예요. 내가 정말 이 제품에 죄송합니다. 제품에 정말 애정이 있다, 애착이 있다라는 걸 상세 페이지에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차별화예요.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오게 되면 뭐 아무리 썸네일을 그런 상세 페이지 안에서 뭐 다른 사진을 찾아서 그렇게 썸네일을 바꾼다고 해도 차별화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도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와 내가 올린 상세 페이지는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정말 도매 사이트에 있는 그런 제품의 상세 페이지가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캡처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상세 페이지가 10이라고 하면은 한 개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도록 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캠핑 의자를 팔고 있다면 이제 뭐 니콘이나 캐논 같은 좋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튜디오에 가서 캠핑 의자를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갤럭시로, 아이폰으로 찍더라도 이 캠핑 의자를 사용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사진을 전 촬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모여서 불멍을 하면서 뭐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뭐 이제 차박 여행을 하면서 차 앞에 이제 캠핑 의자, 이제 캠핑 테이블을 놓고 친구들, 가족들과 앉아서 뭐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 좋은 카메라로 좋은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촬영한 100장의 사진보다 이 내가 파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담은 한두 장의 사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이 있는 카테고리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싱하는 것도 수월하고 촬영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세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많은 채널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런 상세 페이지인데요. 진짜 상세 페이지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2시간도 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상세 페이지 뼈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맨 상단에는 내 제품의 총 판매량 그리고 고객들의 리뷰를 나열을 해줍니다. 물론 이 지금 리뷰를 쓰는 것이 맨 위에 올라가는 거긴 한데 가장 나중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품을 업로드하면은 처음에는 리뷰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지인 찬스를 쓰든 뭐 블로그 체험단을 하든 그런 뭐 공구를 하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매를 일으키고 리뷰를 만든 다음에 그 10개 정도 되는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그런 리뷰들을 모아서 맨 위에 놓아주는 겁니다. 고객들은 처음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판매자에 대해서도 믿음도 없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제품의 장점을 나열을 하든지 뭐 이벤트를 나열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 옷을 사러 갔는데 그냥 조용히 좀 옷을 보면서 좀 둘러보고 가격표도 나와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조용히 한번 보고 싶은데 계속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제품의 장점을 계속 막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막 부담스럽고 막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런 적이 많아서 그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조용히 이 제품의 리뷰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구매한 그런 고객들의 그런 데이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문구들은 뭐 본인 나름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객님들이 저희 스토어에 저희 제품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믿고 구매하세요 라는 그런 문구를 맨 위에 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킹이라고 합니다. 후킹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끌어당긴다는 그런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범하시는 게 있어요. 그 후킹 포인트를 내가 좋아하는, 내가 느끼기에 이 제품의 요 점을 강조를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겠다 라고 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영상을 찍으시고 그런 GIF를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후킹 포인트는 내 맘대로 잡는 게 아닙니다. 후킹 포인트를 잡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객이 이 제품을 왜 살까? 고객이 이 제품을 왜 살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핸드폰 필름은 왜 살까요? 고객들이 핸드폰 필름은 왜 살까요? 핸드폰의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후킹 포인트로 잡을 그럴 포인트는 나왔어요. 그거는 핸드폰 액정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해준다 라는 걸 후킹 포인트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전효백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전효백 대표님의 불사조 케이스라는 브랜드의 홍보 영상을 보시면 후킹이 어떤 것인지 정말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boots and a sexy body full of tats. Baby's bad, oh baby's hella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feeling me. Turn it up a few degrees. My imagination of her body gets the best of me. Oh gosh, she's such a tease. Bitten lips, bruised knees. I'm addicted to her, need her touching me. Cause she got a bad little waist. And we tearing down this place. Off the liquor that we chase. Casamigos to the face. Baby, I don't need no space. Coming closer for a taste. And I'll show you how I make everything just fade away. Cause she's like sex, drugs, cocaine. Body so insane. Jealous of the clothing that she wears up on a tight frame. All game, no shame. Baby came here to play. I feel like 그래서 저는 후킹 포인트를 두 개를 깔아줍니다. 100줄의 글보다 그런 자극적이고 구미가 당기는 GIF 그런 영상 두 개만으로 저는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대표 인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제 스토어 중에 한 스토어에는 저는 제 얼굴을 그냥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 모모 스토어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써보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미리 캔버스에 가서 한 장으로 그냥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배너지만 고객들의 그런 호감, 신뢰도를 사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 장비입니다. 우리 제품은 이런 깔끔한 시설에서 이런 좋은 장비로 만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조 공장의 모습들은 직접 제조사에 전화를 해도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말 받기가 힘들다면 그 제품을 꼼꼼히 검수하는 본인의 모습이라도 올리세요. 그럼 뭐 제품 앞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검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난스럽지만 그런 모습이라도 올리면 그 또한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now, 지금, 바로 지금 사야 되는 이유를 적습니다. 이게 바로 이벤트인데요. 그냥 무기한으로 고객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덤으로 드립니다. 물론 뭐 저도 그런 제품도 있지만 보통 제가 집중을 하는 제품에는 기간을 명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단 2월, 단 3월 첫째 주에만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구매를 만드는데 이것만큼 좋은 이벤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내 상품의 성능, 그리고 특허, 그런 뭐 인증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또한 제품의 신뢰도를 올려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는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고들 하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저는 구글 기사를 많이 인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 출처를 다 적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런 미리 캔버스로 그 뉴스 배너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적어 놓고 이래도 이런 위험한 제품들을 막 사서 사용하실 거냐라고 한번 물어봐 줍니다.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전 불편한 것을 물어봐 줍니다. 어떤 제품을 소싱하고 제품이 집에 오기 전에 그 뭐 하루 이틀이 있잖아요. 그 하루 이틀 동안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내가 주문한 제품을 정말 잘 팔고 있는 스토어들 최소 5개 들어가 봅니다. 그런 5개의 스토어에 들어가서 5점짜리 리뷰들을 다 엑셀에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1점짜리 리뷰들을 다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막 공통된 것들이 많아요, 스토어마다. 그런 거 다 추리다 보면 아마 5점이든 1점이든 그런 5점짜리에서 공통되는 게 한 5개, 막 6개 나올 거고 1점짜리에서도 공통되는 게 뭐 한 3, 4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1점짜리 리뷰들, 공통된 리뷰들을 3, 4개를 물어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 니트를 사려고 하는데 스토어들마다 다 돌아다니고 막 그런 5점, 1점 리뷰를 취합을 해보니까 1점 리뷰에 가장 많은 내용들이 정말 때가 많이 타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빨래를 했더니 쪼그라들었어요. 세 번째, 털이 엄청 빠져요. 라고 한다면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혹시 막상 샀더니 이렇게 때가 잘 타서 짜증난 적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희 제품은 그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뭐 사진으로 보여줘도 되고요, GIF로 보여줘도 됩니다. 우리 제품은 때가 안 타요 라는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시려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내 제품이 때가 안 탄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적으시면 돼요. 막상 사서 빨았더니 쪼그라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저희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막 빠른 거를 보여주는 거. 빨고 빼고 빨고 뺐는데도 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장점 나열입니다. 그럼 아까 조사했던 5점짜리 리뷰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필수로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만족을 느낀 부분들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적어볼 수가 있거든요. 쫙 나열을 해주고, 이제 그런 장점들을 내 제품으로도 충분히 영상이랑 사진을 찍어서 그런 GIF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경쟁 상품의 단점을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가장 많이 흔히들 쓰는 거는 타사 이제 스토어에서 그런 1점짜리 뭐 2점 3점 안 좋은 리뷰들을 캡처를 해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타사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라고 항상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조사한 그런 마이너스인 요소들을 우리 제품은 아니다, 우리 제품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테스트예요. 저는 뭐 이런 문구들을 적어 놓은 제품도 있습니다. 뭐 테스트가 답이다 해놓고 잘 안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진짜 막 늘려도 안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건 GIF로. 사실 조금 오버해서 항상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과장해서 만드신 마시고 적당히 어떠한 제품을 뭔가 테스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 와디즈에서 청소기로 흡입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볼링공도 들고 막 이런 GIF도 있었어요. 그거는 많이 고민하시고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스펙입니다. 그냥 제품 스펙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몇 cm 몇 cm 몇 킬로다 이런 걸 간략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컬러가 있고 뭐 어떤 사이즈가 있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과 추가로 구매를 하면 좋은 제품들을 사진 그리고 GIF로 보여줍니다. 다음에는 그런 제품의 부가 설명, 뭐 세탁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적어줍니다. 마지막에는 뭐 예상 질문들 Q&A를 적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뼈대로 잡고 살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 프레임이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하나하나 적어서 그 옆에 두시고 그렇게 플러스 알파 해 가면서 살을 만드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상세 페이지 작업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프로세스는 바로 키워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지금 뭐 오픈마켓이나 쿠팡 타 플랫폼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하시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9자 꽉꽉 채우는 거랑 49자를 안 채우는 거, 요거 요즘에 되게 찬반 여론이 뭐 여당처럼 막 갈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테스트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보니까 49자를 안 채우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는 뭐 대세랑 트렌드랑 별개로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그 키워드를 뭐 5개, 6개? 한 그 정도만 배치를 시켜 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 14글자를 다 쓸 수 있는데 7글자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더욱 내가 정말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만 골라서 써야 되겠죠. 이제 그 키워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경쟁 강도, 경쟁률을 보고 키워드를 배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경쟁 강도가 아니에요. 경쟁 강도는 뭐 쇼싱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키워드를 초이스를 하고 키워드를 배치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경쟁 강도가 아니고 내가 이 키워드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경쟁률 낮고 검색량이 좀 낮더라도 소형 키워드를 배치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대형 키워드는 잘 파는 사람들이 많이 죽치고 있으니까 중소형 키워드를 넣어서 그 중소형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잘 파시는 분들이 소형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에 안 넣나요? 다 넣지 않나요? 그러면은 뭐 경쟁률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뭐 소형 키워드 검색량이 월 500건인데 검색을 했더니 만약에 잘 파는 사람들이 다 그 키워드를 써서 1등부터 9등까지 꽉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워드는 써야 될까요? 경쟁률이 낮고 검색 수가 500 정도 돼요. 그러면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1등부터 9등까지 꽉 차 있으면 그 키워드를 제가 써야 되는 건가요? 그 키워드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형, 중형, 대형 키워드를 다 뽑아요. 그 내 키워드에 소형, 중형, 대형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다 뽑은 다음에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했을 때 1등부터 9등까지 뭐 900건에서 뭐 몇백 건, 몇십 건 이렇게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키워드를 공략을 하고 들어가야 내가 거기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률이 낮아도 잘 파는 셀러들이 다 죽치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저는 아무리 경쟁률이 낮고 검색수가 낮은 소형 키워드라도 절대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잘 파는 셀러들이 안 들어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이 정말 저는 황금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를 배치를 하고 이제 그런 업로드를 하겠죠. 그런 업로드를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선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최소 리뷰 5개는 만들어 놓으세요. 그 리뷰를 만들려면 물론 구매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뭐 지인 찬스를 쓰던지 블로그 체험단을 하던지 공구를 하던지 어떻게든 올리자마자 일주일 안에 최신성 점수를 받을 때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정말 많은 구매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올려놓고 뭐 하루 기다리고 왜 순위가 안 올랐지 하고 그냥 아이템 삭제하고 올리고,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제품을 업로드하고 나서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로 내 순위를 파악을 해요. 몇 페이지 몇 등에 있구나. 그럼 처음에 올렸을 때는 좀 뒷페이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22페이지 네 번째에 있다. 그러면 그 22페이지 네 번째로 갑니다. 22페이지 네 번째로 가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클릭이 일어나고 구매가 일어나면 높은 가산점을 받거든요. 예전에 제가 올려놨던 압축 링크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최대한 많은 구매가 일어나면 놀랍게도 뽑아놓은 알짜 키워드들이 일주일 만에 상위로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구매, 그럼 뭐 내 네이버로 따지면 그런 네이버 순위를 위해서라도 지인 찬스와 리뷰를 깔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런 순위를 떠나서 내가 뭐 광고를 태우려고 해도 뭘 하려고 그래도 무조건 리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외부 유입이에요. 이거는 정말 10명 중에 3명, 4명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제품 올려놓고 그냥 기다려요. 팔려라 하면서 막 그런 기우제를 지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도대체 구매를 할까요? 뭐 운 좋게 올리고 나서 뭐 이렇게 막 키워드 뭐 TV에서 뭐가 나오든 한 키워드가 이렇게 뭐 상위 노출이 돼서 한두 개 팔리고 막 그렇게 운 좋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채소 가게 A, B가 들어왔어요. 근데 A 채소 가게는 자기네 채소가 정말 좋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오픈해 놓고 가만히 매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B 채소 가게는 전단지를 매일같이 뿌려요. 아침, 점심, 저녁 막 단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는 겁니다. 둘 중 어떤 채소 가게가 매출이 높을까요? 당연히 B 채소 가게예요. 당연히 B 채소 가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을 올려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나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 외부 유입 작업 중에 그런 뭐 지식인 상위 노출 그리고 카페 침투를 좀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잘해도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랑 유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블로그에 좀 적어놓긴 했는데 정말 상세하게 뭐 어떤 멘트를 쓰고 뭐 어떤 데 들어가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요거는 얼마 전에 집필한 책에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은 광고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순수익이 3천만 원 넘게 벌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정말 아무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광고도 안 하고 그렇게 상위 노출이 돼서 제품이 팔렸다는 거. 상세 페이지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구매 전환이랑 리뷰 쌓여가는 그게 엄청 높아서 상위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건 만약에 내가 그때 광고를 했다면 월에 1억 원 그냥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광고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또 무지막지하게 광고를 태우시면 안 돼요. 네이버 기준으로는 그룹별로 광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가 무조건 받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낚싯대예요. 저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보다 타 플랫폼 매출이
큽니다. 이번 3달 동안 만든 1억의 매출에서 65% 정도가 타 플랫폼입니다. 낚싯대를 뿌린다는 거는 플랫폼들이 입점을 해서 아이템을 올리는 거예요. 낚싯대를 뿌리고 광고를 돌리셔야 됩니다. 타 플랫폼들은 네이버랑 광고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단언컨대 매출이 최소 1.5배에서 2배는 오르실 거예요. 엄청 길었죠. 이게 제가 아이템을 파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저는 여기서 단 한 개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시든 꼭 하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기술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약에 제품을 올려놨는데 제품이 안 팔린다. 제품이 안 팔린다면은 알아내셔야 됩니다. 내 제품이 왜 안 팔리는가를 꼭 알아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썸네일이 별로라서 클릭을 못 받는다. 그 다음 키워드 조합이 잘못된 건가? 내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이 없는 건가? 이 상품이랑 상세 페이지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나? 되게 좋은 제품이고 가격도 괜찮고 상세 페이지도 괜찮은데 유입이 안 되는 건가? 어떤 점이 지금 부족한지를 내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내 스토어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유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외부 유입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이 엄청 많이 받아요. 스토어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구매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품이 안 팔린다고 계속 새로운 제품을 업로드만 하시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떤 게 문제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를 내가 막 베고 있는데 나무가 도끼로 안 베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냥 베는 겁니다.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나무가 안 베어지는가? 도끼 날이 녹슬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이 약해서 나무가 안 베어질 수도 있고요.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도끼로 안 베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도끼 날이 녹이 슬어서 나무가 안 베어지는 거면 도끼 날을 갈면 됩니다. 갈고 나서 나무를 베면 베어지겠죠. 내가 힘이 약해서 안 베어지는 거라면 그거는 피지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센 친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같이 베달라고 합니다. 그럼 베지겠죠.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도끼로 안 베어지면 그건 도끼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그런 공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점 파악을 먼저 해보세요. 그 문제점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마케팅 분석이 들어가서 유입도 키워드 유입도 보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점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그 방법을 터득을 해야 개선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내 몸이랑 내 머리에 체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등급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 이런 거에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새싹이야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 빅파워야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높은 매출을 내는 거는 실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 매출을 어떻게 냈느냐예요. 진짜 뭐 이런 경우 드문데 우연히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을 소싱을 하고 막 시기 잘 맞아서 한 제품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빅파워를 달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또 로직이 바뀌고 막 다른 경쟁사들이 막 치고 올라와서 순위가 밀린 거예요. 근데 내가 밀렸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매출을 냈느냐, 이 과정이 몸과 머리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로직이 바뀌어서 제품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새로운 제품을 소싱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매출을 내실 수 있겠어요? 나만의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소싱부터 상세 페이지, 외부 유입 모든 기획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보시고 안 되면은 뭐가 문제였나 그걸 내가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유튜브를 찾았고 뭘 찾고 저한테 상담하셔도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고쳐 나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유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제품을 소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키워드를 조합한 이유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에 요거를 위로 배치하고 이렇게 한 상세 페이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광고를 이런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썸네일은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뭐 운 좋게 제품이 잘 팔리는 거는 본인도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내 실력을, 판매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결국 이 데이터들이 다 나의 판매력이 되고 나중에는 제품을 3개 올리면 그 중에 1개는 요즘 대표님들이 많이 쓰는 말로 터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저는 매출도 물론 매출이지만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 2천만 원 매출에 마진이 10%면은 순이익이 얼마일까요? 200만 원입니다. 월 900만 원 매출에 마진이 30%면 얼마일까요? 순이익이 300만 원입니다. 월 2천만 원 매출이면 빅파워예요. 근데 월 900만 원 매출이면 파워입니다. 근데 돈은 더 파워가 더 많이 벌어가요. 물론 뭐 빅파워가 부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연습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제품을 파느냐 보다는 어떻게 똑같은 제품을 다르게 팔까
전 요걸 항상 생각을 하고 요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차별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위탁을 하는 사업자로 이익이 막 90% 되는 제품도 있었어요. 그렇게 높은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어떻게 파느냐를 항상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매매에서 똑같은 제품 가져오시라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너무 그 최저가 경쟁을 하시다 보면 멘탈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뭐 옵션을 더 넣든 뭐 이 제품에 뭐 썸네일을 다르게 해서 뭐 사은품을 더 주든 어떤 전략이든지 어떻게 더 비싸게 팔까를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때도 그게 몸에 되게 배어 있을 거예요. 빅파워 좋아요. 빅파워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져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등급 때문에 막 이러실 필요도 없고요. 등급 때문에 막 어디 새싸게 막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강의나 컨설팅 제안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제안들을 좀 미루거나 거절을 하거나 이런 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1억의 매출을 위탁 판매로 내면서 두루뭉실했던 것들이 좀 확실하게 체계가 좀 잡힌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런 얻은 노하우들이나 그런 뭐 꼼수나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획기적인 내용도 있을 거고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나?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60이라면 전자책에는 한 110, 120이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량 등록이나 그런 닭등을 하는 방법이 아닌 저처럼 씨앗 하나를 뿌리고 씨앗 하나에 공을 들여서 사랑을 듬뿍 줘서 그 씨앗을 꽃피워서 그렇게 매출을 내고 싶은 대표님들은 제가 이번에 쓴 책을 위탁 판매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오늘 영상만으로도 정말 너무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노트에 정리해서 인쇄해서 항상 옆에 두고 위탁 판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성실맨이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A부터 Z까지 다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제가 새로 도전하는 또 사업 월 매출 1억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실맨 그런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님들끼리 그냥 모여서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방입니다. 지금 1기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6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 채팅방 비밀번호를 드릴 겁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저를 또 편하게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대표님들은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